며칠 전 더운 토요일에서 도시 거리의 온도가 지붕을 뚫고 아스팔트가 말 그대로 녹아내렸을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하루 종일 자연을 만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중국에서 온 많은 상품을 받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조건에서 기능을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떠나기도 전에 소포 중 하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접을 수 있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접었을 때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10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물통 상단에는 두 종류의 입구가 있습니다. 물은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위 속에서는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40-50km 정도 도시에서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 숲속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숲길은 나름의 마법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일종의 저수지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드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들의 비행 높이 정도에서 찾아보기로 하죠. 우리는 드론의 전원을 켜고 이륙시켰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비행 5분 후 우리는 멀지 않은 야생의 숲 호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의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에 들기는 충분했죠. 우리가 가져간 모든 것을 꺼내고 정착할 곳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숲길을 따라 우리는 호수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탁 트인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이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리를 만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없이 이것들은 남지 않을 게 분명했죠. 자, 이제 정착할 시간입니다. 우선 상당히 저렴한 중국제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다른 종류의 텐트와 동일하죠. 조립 방법도 다른 텐트와 동일합니다. 2개의 십자형 아치와 못, 상단 고정용 로프, 텐트의 입구는 예상대로 2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뒷면에 창이 만들어집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한 유일한 것은 텐트가 4인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3명뿐이 누울 수 없었죠. 중국인에게는 4명이서도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다음으로 우리는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베개를 열었습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펼쳐서 여기 이 밸브를 연 다음 5분만 그대로 두면 베개가 저절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더욱이 베개는 아직 부드럽지만 이미 구부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을 만큼 빵빵하게 팽창됩니다. 아직 쉬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먼저 멋진 캠핑 의자를 풀어봅시다.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자마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부러워하겠군요. 이런 의자가 있으니 낚시를 하러 가지 않을 수 없죠. 낚싯대를 펴고 빵 조각으로 뭐든 낚아보도록 하죠. 몇 번의 작은 입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3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낚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낚시꾼들 어때요 좀? 다 좋아요, 아주 좋아. 그러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벌레를 사용해볼까요? 접었을 때 손바닥만한 크기의 접이식 삽이 있습니다. 벌레를 찾아보도록 하죠. 하나 찾았군요. 일단 우리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낚시 실력은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맛있을 것 같군요. 진지한 낚시를 위해 우리는 물에 비치는 햇빛의 눈부심을 막아주고 거의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이런 종류의 안경에 대해 많은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았죠. 물이 너무 더러웠던 것일 수도 있지만요. 다음날 우리는 특별히 다른 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안경은 그곳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안경 자체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듯합니다. 다행히도 값은 쌌습니다. 그건 그렇고 삽도 곡괭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잊었습니다. 사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기능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톱, 오프너 및 나침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삽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방수 가방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방수가 필요한 물건을 최대 20리터까지 넣을 수 있으며 설명서에 쓰여진 대로 끝을 6번 감은 다음 플라스틱 클립을 끼우면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밀봉되었을까요? 공기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방이 물에 잠기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가방을 가지고 수영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등에 매면 수영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 내부 공기로 인해 물에 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서 약 10분 정도 보낸 후 가방을 수면으로 가져가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죠. 가방을 여는 동안 떨어진 몇 방울의 물을 제외하면 모두 건조합니다. 아주 합격이군요. 이것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나무 조각이지만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핀란드 양초입니다. 내부에 구멍이 있는 통나무처럼 생긴 이곳은 불이 붙은 고체 연료 몇 개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통나무 내부의 섬유를 따라 아주 오랫동안 타서 경제적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것을 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양초를 매번 사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금속 프레임과 같은 장치를 또한 구매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구멍을 파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 숲으로 걸어가 장작과 두꺼운 통나무를 찾으면 됩니다. 내부에 빈 공간이 있도록 서로 수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균열이 거의 없어야 하죠. 이제 우리는 이 양초에 불을 붙이고 캠핑 스토브로 고정했습니다. 통나무는 섬유를 따라 수직으로 연소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보다 훨씬 오래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의 금속 표면은 거의 모든 음식을 가열하고 요리하기에 편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몇 개의 통나무에서 우리는 먼저 통조림을 까서 데웠습니다. 그런 다음 소시지를 튀겼죠. 마지막에는 차를 끓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쉬는 동안 이미 1시간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은 여전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필요한 장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숟가락 포크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모닥불을 피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닥불 옆 저녁 코스의 분위기는 직접 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를 줍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모기무리가 우리 근처에 모였습니다. 내부에 전기 충격 기능이 있는 모기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비디오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텐트에 바로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로 작동하지만요. 우리는 중국인들이 마법의 불이라고 부르는 이 가방을 거의 잊었습니다. 우와! 불은 여러가지 색계의 파란 빛을 냅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 모든 상품을 보여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PD가 밤을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필요한 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쉬었고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름이 한창인 이때 적어도 하루 동안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지 조언하고 싶습니다. 안녕.